환율이 왜 상승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우리 주식들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이라던가 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안 좋아요. 뭐 건설, 조선, 화학, 정유, 전기, 소재, 뭐 경기 민감 관련했던 주식들은 지금 뭐 7%, 6%씩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환율의 영향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만 환율이 9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제 8월 15일 이제 휴일이 끝나고 8월 17일 화요일 개장을 했는데 벌써 지금 환율을 보니까 1177원이 됐어요. 코로나 위기로 증시가 안 좋았던 시절에 우리가 1200원에서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대목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환율 좋아지면 수출 기업 좋아진다, 유리해진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경제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내용인 거고 실전은 달라요. 왜 그러냐? 이 변수가 환율만 있는 게 아니고 환율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환율에 영향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우리가 쓰는 환율은 미국의 돈 달러, 그리고 한국 돈 원화, 원, 이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미국 돈의 가치가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은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증시가 보통 상승하는 시기, 좋았던 시기는 오히려 한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던 시기에 코스피 지수도 같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율에 지금 어떠한 영향들이 가고 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 가치 영향이에요.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냐 이걸 한번 볼 건데 7월 달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최근에 전월 대비 1% 상승한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금 재가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테이퍼링을 올 11월부터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한 2달, 3달 남았죠? 그러면 유동성 공급을 축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뺏어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국채라던가 모기지채, 부동산을 사주는 채권을 뿌리고 있었는데 돈을 뿌렸는데 그 돈을 회수하겠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거를 막아보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동안은 달러 가치가 실시간으로 나빠져야 되는데 이제 돈을 뿌리는 게 줄어드니까 달러 가치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교차 검토를 해봤더니 이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의 환율이 오른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원달러는 0.7% 상승을 했는데 달러 지수는 0.1% 상승을 했어요. 제가 보시면은 지금 달러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달러 지수를 보시면 보다시피 0.1% 상승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대부분 0.1%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원화만 지금 약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원화만 특히 약세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테이퍼링 기대감이 오르게 되면은 원래는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고 평온하게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 영향이 환율을 건든 것, 대한민국 환율을 건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한국만 유독 환율이 더 빠르게 올랐으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거고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뭐 아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국가 신용등급 보면 한국은 AA고 일본은 이제 A+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단계가 더 높으니까 그만큼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뭐 과거의 얘기고 앞으로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경고가 좀 있었어요. 3사가 그 신용평가사 3사가 경고를 했는데 각자 내용은 좀 달라요. 무디스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 넘길 거니까 이게 재무 건전성 악화다. 그래서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너희 국가채무 비율 못 낮추면은 신용등급 떨어뜨릴 거야. 라는 일종의 우회적인 경고고요. 피치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했었고
S&P에 대해서는 공기업 부채를 지적을 했어요. 너네 공기업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적다 하더라도 공기업 부채가 꽤나 크기 때문에 합치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합쳐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말인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좀 많은 편이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공공기관 분이라던가, 이제 여기에 뭐 공공기관 분만 더하면 내후년 기준으로 90%가 되고, 공기업들 분도 더하다 보면은 100%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GDP만큼 부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고령화에다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국가 채무 비율을 건전하게 살리기 어렵더라. 어려운 과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용평가사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회복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돌려가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을 뭐 내년에나 할 듯 말 듯해 보이는데 왜 올해 벌써 하려고 서두르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신용등급 강등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수출, 무역 비중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지금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자금 조달할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더 부채에 대한 이자 압박을 받겠죠. 그만큼 순이익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 위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파월도 지금 계속 물가가 올라서 압박을 하는데도 금리 인상을 자꾸 늦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이 완전히 살아나는 걸 보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심각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장난 아니고 물가 상승 속도도 지금 통제 수준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는 경기 회복에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합의점으로 11월에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 여름부터 금리 인상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과열이에요. 이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부동산 과열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비 심리 위축을 각오해야 돼요. 왜?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독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도 지금 독한 약을 먹으려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수도권이랑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석 끝나고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로 뭐 동시간대로 해서 매매 가격 상승도 같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쯤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을 투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에 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앞당겨서 하려고 하냐고 했을 때,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 게, 미국은 선거가 끝났지만 한국은 선거가 내년 3월쯤에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는 6월에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선제적인 결과를 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부동산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월급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과거와는 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뭐 기준금리 5%에서 5.25%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그 인상 비율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월 이자가 100만 원인데 105만 원이 된 겁니다. 5%에서 5.25%가 되면은. 그러니까 1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105만 원 내는 거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기준금리 0.5에서 0.75가 되니까, 뭐 물론 대출금리 더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데미지는 덜하긴 하죠. 2%대니까. 일단 뭐 0.5에서 0.75 된다고 하면은 월 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담이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치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수많은 집들이 이렇게 소비를 줄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빠르게 식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거치식이 안 되죠. 사자마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다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지금 대출 원리금 갚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신용 대출도 이제 연봉 이하로만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봉 이상 받던 사람들은 다 1년 뒤에 상한 자꾸 재계약이잖아요. 신용 대출은.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연봉 5천인데 1억 이상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5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압박감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고, 그럼 경기가 좋을 때 잘 팔렸던 제품들이 이제 빠르게 매출이 감소하겠죠. 그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리스크에 처해지는 거고, 필수재들은 뭐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있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이유는 위안화 가치 영향입니다. 위안화를 절하하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수출이 유리해져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불리해지냐면 한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대만이라는 화폐 가치는 좀 불리해집니다. 이게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경쟁사예요.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그 수출 제품, 주력 제품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특정 국가가 자신의 화폐를 가치를 하락시켜서 더 수출해서 마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가져간다라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좀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경기가 안 좋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월 달에 M2 통화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5월 달부터 시중에 돈을 좀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 달에 지준율 인하를 했죠. 그리고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풀었는데 126조를 시중에 또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풀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1달러당 6.4717 위안으로 돼가지고 0.7%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델타 변이라던가 홍수로 인해서 아마 경기 둔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빨리 살려보자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중국도 경기 상태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로 따지면 뭐 not bad하다, 그냥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중국에다 완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중국이 완제품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라던가 뭐 부품들을 많이 팝니다. 중국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럼 중국의 수출량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한국의 소재나 부품들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단 지금 중국의 제품들이 미국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완제품에서는 실효 환율상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이렇게 찍도록 하고, 아무래도 오늘 내용은 보통 제가 편집을 하면은 한 4일 뒤에 나와요. 뭐 한 3일, 4일 뒤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지금 이걸 찍어서 편집을 해서 넘기면 아마 금요일이나 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찍어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제가 자막을 좀 상세하게 달려고 하는데, 자막을 못 달았다고 이제 막 자막 다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막을 달면 4일 뒤에 봐야 돼요, 영상을. 근데 이제 이런 영상들은 제가 자막 없이 좀 올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